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특정한 어떤 일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회사에 묻어나고 재미없게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이 맥 아럴이라는 영국의 새로운 심리학자가 그거 혹시 스몰 트라우마 아니야? 이런 말을 하면서 아주 큰 일은 없지만 사람이 자기에게 뭔가 문제를 느낄 때 우리의 심리적인 상처가 매일매일 조금씩 쌓이지만 그걸 못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가랑비가 내리는데 옷 젖는 줄 모른다, 그런 속담처럼. 그래서 이런 공허한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담할 때 혹시 스몰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그렇게 어떻게 스몰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안 알아주는 거. 무시당하는 약간 이런 건가요? 무시당한 건 좀 센 거고요. 네. 그 전 단계로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거나 알아주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나한테 관심 안 주는 거. 내가 지금 관심을 좀 받아야 할 중요한 상황인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 거. 그 다음에 힘든데 힘들다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받는 가장 전형적인 스몰 트라우마들인데 사람들이 이게 자기한테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무기력해지고 되게 우울해지고 그런 다음에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할 때 그런 거를 이제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 탐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작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 작다 보니 이게 상처가 될 줄 모르는 상태로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서 작은 게 쌓여서 결국 큰 상처가 된 후에나 알게 된다. 그 하루하루 쌓이는 섭섭함과 하루하루 받게 되는 작은 상처, 이거를 예전에는 사실 주목하지 않았는데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또 새로운 회사에서의 직원들의 빠른 이직,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작은 상처를 알아봐주고 작은 상처에 대한 민감한 그런 보상, 뭐 칭찬, 인정, 피드백 이런 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몰 트라우마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예방해야 된다. 사실 스몰 트라우마라는 개념이 굉장히 저한테는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네. 이렇게 작은 일에도 사람이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구나 라는 느낌인데,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일을 당했어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게 작은 트라우마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스몰 트라우마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원래 제일 처음은 아기와 엄마 사이에 스몰 트라우마로 시작됐거든요. 예. 엄마가 안 쳐다봐 주는 거. 엄마가 배고픈데 애 배고픈 거 모르는 거. 이쁜 짓 했는데 이쁘다 안 해주는 거. 사실 이게 이제 직장에서도 똑같이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안 될 때 스몰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은 이제 스몰 트라우마의 원인은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감정을 잘 파악하느냐 말하느냐, 또 말을 했을 때 수용이 되면 트라우마가 안 남죠. 이렇게 해소가 되는데 이제 수용이 안 되는 거. 그럼 그게 결국 계속 트라우마로 누적돼서 스몰 트라우마는 결국 빅 트라우마가 된다. 수용이 안 된다는 게 이제 그 상대방에게 수용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상대방이 왜 저를 알아주지 않나요? 제가 잘한 거 왜 인정해주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말하지 못하는 분들은 쌓이면 여기는 기다리고 기다려도 내가 이렇게 스몰 트라우마 받는 거 모르는 조직이구나. 모르는 또 사람이구나. 남녀 관계에서도 결국 이제 제가 상담할 때 이제 실연의 위기에 온 주로 남성분들인데 그래서 막 찾아와서 나 지금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 헤어진다고 한다 라고 해서 왜 헤어지게 됐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애인이 말할 때 맞장구 안 쳐주고 자기 말만 많이 하고 세심한 대인관계에서의 배려가 없었고, 아마 그 여자분은 그게 나의 상처가 됐고 너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계속 줄 사람이다. 그 무심함과 또 섭섭함과 알아주지 않음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상처로 인해서 심하게는 우울하고 화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스몰 트라우마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이게 상대방에게 상처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하루 알아주는 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오늘 하루도 너무 힘들었지. 이제 그런 스몰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그런 접근이 중요한데 꼭 그걸 말로 해야 되냐 이러면서 1년에 한 번도 수고했단 말 안 하면은 그 상대방은 쌓이고 쌓여서 너랑 못 지내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지금 스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스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그거는 아주 어렵진 않아요.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바라는 만큼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건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우리가 아주 큰 월급이나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런 빅 커뮤니케이션도 있는데 예. 하루하루 일상에서 주고받는 상호 소통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걸 못 받는다. 이런 것도 이제 쌓이면 함께 일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 대화하기가 불편하다는 느낌, 내가 지금 뭔가 이 관계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다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자기 감정 속에 계속 이 관계 속에서 있다, 또는 이 조직 속에서 있다. 그러면 현재 스몰 트라우마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본인이 판단을 잘 해야죠. 이렇게. 그렇다면 그렇게 스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까요?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무시받고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화가 조금씩 쌓이고, 공격받는 느낌도 들 때는 약간 위축되고, 그래서 소통을 더 잘 못하겠고, 그런 형태의 심리적인 위축감이나 불안전하고 불충분한 느낌, 그 상대방하고의 대인관계의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지금 이런 스몰 트라우마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게 되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각. 예. 네. 저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불편한데 말을 못하고 있다. 이 상태를 자각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네. 그냥 한 번에 딱 이렇게 자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자각을 있죠.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 관계에서 자기가 얼마나 만족하는지, 소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중요한데, 난 여기 약간 불편해. 알고 보니까 팀장이랑 안 맞고 팀장이 하는 말 하나가 말하는 말들이 약간 박혀. 가시 박히는 말들이 하나둘 꽂히면 결국 피가 철철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신의 불편함, 자신이 뭔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음, 이런 것으로 주로 스몰 트라우마가 대인관계의 갈등적 상처로 주로 지각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지각을 했을 때 스몰 트라우마가 빅 트라우마로 가는 그 코스에서 되게 이제 중요한 사고방식이, 이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몰 트라우마, 빅 트라우마로 확실히 가는 것 같아요. 예. 나는 말도 못해. 나를 알아봐달라고 표현도 못해. 이런 나의 소극성이 난 너무 괴로워. 이러면서 난 못났어. 이렇게 자기 긍정이 아니라 이 스몰 트라우마를 자기 부정으로 끌고 가면 우울해지고 빅 트라우마가 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몰 트라우마를 받는 분들의 또 여러 가지 대인관계 특징을 보면 이거 내가 할 일 아니야. 내가 할 일이야. 이런 경계에 대해서 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계를 확고히 하는 게 오히려 상처를 적게 받고 자기를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스몰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하면 경계를 되게 분명하게 다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분들이 이제 이걸 잘 못하는 스몰 트라우마 쌓이고 쌓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예스라고 말하면 지치고 노라고 말하면 죄책감이 든다. 이런 심리 상태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스몰 트라우마 잘 받는 사람들이죠. 결국에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죄책감이 느껴지고 또 자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건데요. 네네. 예스라고 말해도 괜찮고 노라고 말해도 괜찮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인정받거나 또 소통 가능하거나 또는 알아봐 주거나 하는 것에 관해서 그런 미련이 있으니까 계속 이런 마음속에서 헤매는 건데, 상관없다. 그것과 나의 인정과 무관하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자기 경계를 분명히 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본인이 그런 스몰 트라우마로 인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래도 괜찮다, 그럴 수 있다라고 본인을 격려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그거에 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자기 결정에 관해서 자신감 있게 내리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사실 스몰 트라우마가 더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해봤자 또 모를 거야. 요 순간에 아니야. 요번에는 얘기를 하자. 이렇게 딱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 말처럼 쉽지 않지만 내가 이 관계가 계속 불편하고 이 관계에서 계속 상처받는 것 같아. 이게 계속되면 이게 이제 빅 트라우마로 바뀌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계속되면 나 우울증에 빠질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 우울증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럴 때 정말 얘기를 하면 스몰 트라우마가 해소되든지, 아니면 여기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든지, 어떤 자기 보호의 결정이 되는데,
회피하거나 해주겠지 하고 막연히 의사소통을 못하고 기다릴 경우에 결국 그 스몰 트라우마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은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그게 오히려 나에게 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책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또다시 그게 자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그런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물어보는 게 아주 큰 터닝 포인트라고 해서 이걸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리고 화법이라고 해요. 땡땡땡땡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줄 건데 이렇게 소용없을지 몰라도 한번 말을 해보자. 그래야 이제 팀장님이 설명해주고 그리고 요청하는 걸 알게 되죠. 이렇게 다음부터 피드백을 빨리 줄게. 다음부터 수고한 것을 반드시 말로써 인정한다는 것을 표현할게. 마음으로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게. 이렇게 스몰 트라우마를 받지 않고 자기를 건강하게 가져가려면 당돌하다고 느끼거나 너무 자기 패배적으로 뻔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분이 공격하고 있다는 걸 진짜 모르는 분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이게 무시하는 말투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감정과 요청하는 거에 관해서 질문하는 건 아주 중요한 스몰 트라우마의 치유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네. 결과가 안 좋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면 될까요? 결과가 안 좋으면 계속 상처 줄 사람이니까 관계를 끊어야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함께 지내야 되는 사람인다라고 하면 기대하지 않아서 본인이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자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꼭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나올 가능성 크지 않고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해서 더 필요한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스몰 트라우마의 교훈은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작은 상처라고 참지 마시고 얘기하고 함께 쌓이지 않도록 풀어가는 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집단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인데요. 스몰 트라우마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만큼 스몰 트라우마를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어떤 상처를 주는, 작은 상처를 주는 말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들이 큰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 몰아놨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공격자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소소한 게 되게 중요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날 잘 갖고 와가야 하는 관계도 있다. 한 방의 행동으로 사랑을 다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죠. 그렇죠? 네. 스몰 트라우마를 주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겠지라고 또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이렇게. 그걸 다 말로 해야 되냐. 평상시에 그냥 고마워하는 눈빛을 보낸다. 몰랐어? 이러는데 눈빛이 아니라 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늘 관계를 갖고 가야 된다. 관계에서 주는 매일의 상처,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서로 점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스몰 트라우마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관계를 단절시키는 큰 트라우마냐 이런 거를 여쭤보면 힘든 거 알아주지 않는 거래요. 이렇게. 힘든 걸 알아주는 게 스몰 트라우마를 치유해주는 필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중한 사람들한테 힘들었지, 고생했어 이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이런 어떤 스몰 트라우마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가 밥 차리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네가 일하는 거 당연하지. 우리 월급 주는데. 이런 굉장히 여러 수고와 정성과 진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상처를 계속 받거든요. 그런 일상에서의 여러 감사할 일들, 수고한 것들을 잘 알아주는 그런 친구, 상사, 동료가 된다면 스몰 트라우마가 적은,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빅 트라우마 되지 않는 그런 좋은 관계, 만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현수 교수님을 모시고 스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